커넥션 단계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편안함 구축에 하려는 최종 목표는요, 상대방에게 신뢰를 쌓아주고 감정적으로 끈끈한 연결을 만들고,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좀 실수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실수를 하거나 조금 예의 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갑자기 차단당하거나 갑자기 헤어지자라는 얘기, 갑자기 인간관계가 뚝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깊은 신뢰관계, 감정적인 연결 상태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공감대나 신뢰관계를 쌓아야 하는데 그것을 편안한 구축이라고 합니다. 그 편안한 구축을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커넥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커넥션 단계는 말 그대로 우리가 공감대를 쌓을 만한 명분을 만드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편안한 구축 3단계로 딱 나누면 커넥션, 와이드 레포, 딥 레포 이렇게 3단계로 가거든요. 근데 딥 레포 저번 시간에 제가 강의해 드렸죠. 딥 레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커넥션과 와이드 레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커넥션을 배우는 단계예요. 너랑 나랑 왜 친해져야 되는지 명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분을 쌓아가는 단계가 바로 커넥션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나자마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딥레포, 우리가 중요한 건 신뢰를 쌓는 거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자라왔고요. 5살 때 어떤 행동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과거를 쭉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히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운 딥레포를 갖다가 갑자기 만나자마자 한다면요, 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친해지려면 이런 식으로 명분도 쌓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상대방의 공감대를 쌓는 다음에 그 공감대를 이용해서 깊은 신뢰관계를 쌓는 공감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처음부터 깊은 얘기, 내가 가지고 있는 치부라든가 인생 비전을 얘기하면 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랑 사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신뢰관계를 쌓기 위한 비밀 대화로 가기 위해서는 가벼운 공감대를 통해 예열을 해야 되며, 이 가벼운 공감대를 쌓기 위해 와이드 레포를 하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그냥 우리 취미 활동이나 스트레스 푸는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작해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커넥션이 없이 와이드 레포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웬만하면 상대방에게 약간의 공감대를 주고 우리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더욱더 이 공감대나 신뢰를 쌓는 작업이 더 수월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커넥션이라는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요, 우리가 왜 친해져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 제시,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소속감을 주는 행동. 너랑 나랑은 이제부터 남남이 아니라 우리야. 우리가 팀을 이뤄서 데이트 코스도 같이 돌아다니며 1차, 2차, 3차도 돌아다니고 내가 리드를 할게. 이런 것도 가능하고, 우리가 인연이라는 것도 어필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명분 제시를 하기 위한 어떤 스토리텔링 몇 가지 준비했는데, 스토리텔링 준비한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공명이론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외워서 한번 써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소리말굽이라고 알아요? 말굽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길다란 말굽 모양처럼 생긴 거. 그래서 그 소리말굽을 한쪽 면을 치면 다른 쪽 면도 울리거든요. 그 이유가 모든 물체는 고유의 주파수가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실로폰에 도를 치면 한 옥타브 위에 도도 울리고 그 한 옥타브 위에 도도 같이 울리게 돼요. 그게 주파수가 같은 물체이기 때문에 같이 공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공명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도 사람마다의 어떤 고유한 주파수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왠지 모르게 대화가 잘 통한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왠지 나도 모르게 대화가 잘 안 통하고 시간도 되게 지루하고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길을 가다가 되게 내 마음에 드는 이상형을 만났어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이상형을 만났는데 말을 안 걸 수가 없어가지고 말을 걸고 데이트를 신청해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눠봤던 적이 있는데, 그때 연락처를 물어봐서 만나고 막상 대화를 하고 보니까 대화가 너무 안 통하고 시간도 너무 안 가고 너무 그 자리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나서 소개팅도 해서 어떤 여자를 만나봤는데, 그 여자는 외모적으로는 이상형은 아니지만 막상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관계가 좋아졌어요. 물론 이제 사귀다가 무슨 어떤 일이 있어 가지고 헤어지긴 했지만 사람끼리 어떤 주파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액션이 좀 되겠죠. 우리 그러고 보니까 우리 대화한 지 지금 한 5분 정도밖에 지난 것 같지 않았는데 지금 막상 시계 보니까 20 분이나 지났네요. 와, 시간 되게 빨리 간다. 저랑 되게 대화 코드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주파수 잘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공명이론 스토리텔링. 제가 하는 뉘앙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한 다음에 연습해서 사용해 보시면은 정말 큰 효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공명이론 스토리텔링은요, 저만 쓰는 게 아니라 작업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이 된다 안 된다를 논하는 게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베스트셀러예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이 스토리텔링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미루크의 생존연애 보거나 아니면 작업남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그럴 정도로 이게 작업남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다 된다를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워낙 베스트셀러라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겁을 낼 수가 있어. 이거 미루코라는 사람이 알려줬는데 이거 작업남들만 쓴다 그랬는데 왠지 이거 쓰다가 내가 작업남이 되는 거 아니야? 작업남이 아니어도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리더스 다이제스트나 이런 데서도 나올 수 있는 얘기거든요. 라디오에서 한번 들었던 것 같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나왔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기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개발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리더스 다이제스트나 아니면 라디오 사연이라든가 이런 명언 같은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제 좋은 생각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이런 것들 보셔도 되게 좋아요. 그런 거나 성경 얘기도 좋고 이런 것들과 얘기를 하면 되게 인텔리해 보이잖아.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 어디서든 주워 와가지고 그걸 껴맞춰서 인연의 스토리텔링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영화 대사라던가 이런 것들도 가져다가 실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해 드렸던 사랑을 놓치다라는 대사에서 나온 과수원 스토리텔링 있죠? 그것도 사랑을 놓치다라는 영화에서 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만들면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는 저한테 배워서 쓰지만 나중에 요런 데서 개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멘델스 존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독일의 낭만파를 대표하는 유명한 작곡가 멘델스 존이라는 사람 아시죠? 학창 시절에 배우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어요. 음악 시간에 꼭 나와 이 사람 멘델스 존. 근데 이제 멘델스 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멘델스 존의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이제 멘델스 존의 할아버지가 꼽추에 굉장히 못생긴 사람이었대요. 독일의 함부르크 지방에 사시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함부르크에 있는 제일 부잣집 파티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 부잣집의 딸 이름이 프롬첸이라는 여자였는데 그 프롬첸을 보고 한눈에 반한 거죠. 그래서 멘델스 존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신이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당신의 미래의 배우자를 미리 정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 그랬더니 당연히 뭔 개소리인가 했겠죠, 그 여자는. 근데 계속 쭉 이어서 얘기를 했대요. 용기를 내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신이 그랬다. 너의 배우자는 못생기고 꼽추에 가난한 집에 태어날 거라고. 그래서 제발 신이시여, 제발 제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저희 배우자는 이쁘고 부잣집에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너가 그렇게 태어난 거야.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농담을 던져서 이제 시작이 돼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갖다가 빗대서 우리가 새로 보신 분에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사실 저도 태어나기 전에 신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너희 배우자는 검은색 옷에 키는 180이고 중산층에 태어날 거라고. 근데 제발 신이시여, 저는 제발 그렇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배우자는 아주 이쁘고 능력 있는 집에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봐야지 늘어요.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이 멘델스 존 할아버지 이야기도요, 베스트셀러입니다. 작업남들이 진짜 많이 쓰는 작업 비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좀 나한테는 잘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많이 쓰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내가 부끄럽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드셔도 돼요. 뭐 리더스 다이제스트나 좋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고 그 중에서 괜찮은 거 있으면 하나 발췌해서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으로 쓰셔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런 것도 많이 썼어요. 저는 많이 쓰는 게 우리
서울에서 살았을 때 이제 내가 소개팅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 서울특별시 전체가 한 1,000,000 명 정도 되는 거 아시냐? 그러면은 걔가 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1,000,000 명 중에 우리 남자 1 명과 여자 1 명 우리 이렇게 둘이 만날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1,000,000 분의 1의 확률로 당신과 만난 거 아니냐. 오늘 내가 당신하고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냐.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나는 그렇다. 나는 사실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냥 지나가는 인연인 것 같고 오늘 밤만 지나가면 어차피 잊어질 사람인 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하루는 정말 당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데 집중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도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개발하려면 끝도 없어요. 진짜 많이 개발할 수 있어요. 100개, 1000개도 개발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라포를 쌓을 수 있는 명분을 갖다 제시를 해 드리고 커넥션 단계만 지나가면요.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말을 자주 써 주셔야지 여자분도 남자분도 소속감을 많이 느낍니다. 뭔가 심쿵하잖아.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심쿵한 그런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 연애 파릇파릇한 새싹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뭐뭐 씨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 우리 이제 뭐 할까요?" 그러면 왠지 뭔가 자연스러우면서도 뭔가 심쿵한 느낌이 들죠. 그런 느낌을 상대방에게 선사해 주고 싶으면은 제가 말한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나기 쉽지 않다."라는 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가 인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본인하고 이렇게 만나는 게 사실 이게 쉬운 인연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죠. 관계를 우리가 리드를 해야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 주는 거지 작업을 치려고 이런 멘트를 던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인연을 만드는 게 어떤 식으로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 철학을 얘기를 해 주는 거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 가지고 내가 이런 멘트 하나 못 던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조차 얘기를 하지 못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엔 바보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인연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요 자리에 있다라는 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사람들도 저랑 인연이 되니까 이렇게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할지 하찮게 생각할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죠. 근데 저는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싶다라고 주장하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커넥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편안함 구축이라는 단계는요. 주로 이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상대가 신체적으로 편안할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그럴 수가 없다면 편안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장소를 리드해야겠죠.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상대방도 불편한 관계가 되면요. 이 공감대를 쌓거나 라포를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감대나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진지한 대화를 하거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얘기를 할 때 조용한 곳으로 가 가지고 서로 조용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그런 공간에 갔다면 서로 릴렉스한 상황을 만들어 줘야 돼요. 뭔가 긴장이 풀리고 이완되고 아주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행동을 하셔야 돼요. 래퍼의 포인트는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긴장을 이완하고 풀고 정말 우리가 편안해지는 겁니다. 근데 편안해지려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바디랭귀지가 편안해져야지 상대방에게 눈치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마치 이런 거죠. 방금 탈옥한 사람처럼 자꾸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행동을 하거나 불편해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방 입장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남자애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은 당연히 불편해지겠죠. 여러분들 상상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편안한 장소에 가장 가까운 친구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셔야지 그 사람도 편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 톤은 천천히 말하고 제가 일반적으로 심리 상담을 하거나 최면 상담을 했을 때 목소리 톤을 톤 다운을 해 가지고 신뢰가 가는 대화를 하는 것처럼 래퍼를 쌓을 때는 그 목소리 톤도 중저음 레벨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대방과 우리가 오래 알고 있던 사람처럼 행동하시는 것. 그런 행동 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라포를 쌓기 위한 준비 자세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